깨끗한 나라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9일자 기사로 파이낸셜 뉴스인데요. 깨끗한 나라 물티슈 5종 프랑스 2부 비건 인증 획득이라는 기사가 검색이 되고, 또한 조선비즈 6월 29일 날짜 기사로 경영권은 장녀, 지분은 막내, 깨끗한 나라 3세 체제 바뀔까? 라는 그런 뉴스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첨가해서 실적 부진 및 내부 거래 의혹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그 대표는 그 3세이신 모양인데, 장녀인 최연수 씨가 현재 그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주 내용, 주식 주가를 보면은 3,450원으로서 그 전년 말보다 645원 하락했는데, 장부 가격 대비보다는 그 59% 수준입니다. 12%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최정규 씨가 16%, 최현수 씨가 7.63, 최윤수 씨가 7.62. 이 최현수 씨가 대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윤수 씨라는 분이 이제 막내라고 이제 뉴스 보도는 나온 건데, 0.01% 차이뿐이는 없습니다. 요게 이제 3월 말 기준이니까, 현재 이제 오늘자로 6월 말이 다 됐죠. 그럼 그 3개월간에 어떤 그 지분율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기자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정보를 입수하는지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은 1,605억 원이 달성이 돼서 전년도보다 17.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5.3%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로만 보면은 원재료 인상률보다 제품 가격이 더 인상이 됐다. 일단 이렇게 1차 추정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18.7%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스루풋률은 0.7%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 그 생산비, 가공비가 29.8%, 거의 30%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운영비용은 22.9%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증가보다 운영비용 증가가 높아서 TOE 생산성은 1.04, 전년 동기 1.08보다 0.04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33억 8,500만 원인데 원가회계 영업이익 37억 원보다 3억 1,600만 원이 적은 수치이고요. 전년 동기인 경우에는 그 10억 원이 더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원가 회계하고의 차이의 큰 원인은 핵심 원인이죠.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6억 9,8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 회계에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나타나는데, 스루풋은 재고가 증가하면 그만큼 매출이 판매가 안 됐다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그 영업이익 차이가 또 큰 것도 그 이 25억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증감액에서 그 가공 비율만큼의 가공비만큼 그 배분액이 영업이익과의 그 원가액의 영업이익과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첨가해서 더 얘기를 하면은 이 재고가 증가할 때는 스르프 이익이 감소를 하니까 국세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생산이 증가하는 대로 생산이 증가를 해서 재고가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이익이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산을 많이 할수록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받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좋아하겠죠, 원가 회계를. 그런데 재고가 감소할 때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 재고가 감소하면은 그 스루프 회계는 영업 이익이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원가 회계는 이익이 거꾸로 줍니다. 재고가 증가하면은.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을 거 아니면 또 그때는 반대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삼모사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원가 아니 손익계산서 기준을 가져가더라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결국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이제 재고가 증가하면 미리 세금을 걷어버린다는 면에서는 또 선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세청에서도 스루프 회계를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위에다가 이제 제가 총 제조 비용에 대한 산식을 표현했는데 원재료의 사용액 더하기 이제 가공비가 총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성분에서 이 ABC의 이 표기 원칙이 재고자산의 변동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이어야 되고 원재료의 그 다음에 사용액 매입액이 아니고 사용액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상품이 있을 경우에 상품의 매입액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할 경우에는 원재료의 매입액이 돼야 되거든요. 매출원가를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원재료의 우리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원재료의 매입액이 됩니다. 그러면 원재료의 매입액 더하기 가공비가 되니까 총 제조 비용이 왜곡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총 제조 비용이 우선 출발이 원가 회계라는 게 총 제조 비용부터 투명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 원재료의 사용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매출원가 재료비 MC는 16.7%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2.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는 29.8%가 증가했는데 비율적으로는 3.3%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원재료비가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율을 합치면 이제 100%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총 제조 비용에 대한 이제 비율이니까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이 출발부터 정확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PQ 총 제조 비용이 차이가 없는데 회사가 AB 비성분에서 AB를 구분 안 하고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액이라고 해가지고 표현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제 말하자면 역산해서 낸 수치가 되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는 없겠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0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1.5%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31명 증가했습니다.
분기 평균 임금은 1720만 원으로서 연간 689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 규모를 보면 이제 중견기업 정도 수준이 되겠죠. 중소기업. 그리고 외주비가 거의 변동이 없고요. 인건비는 증가가 되는데 외주비는 이제 안 올려졌다. 운영비용들이 크게 증가를 했음에도 외주비는 안 올려줬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연료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11.2%가 증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운영 비용이 크게 20 몇 프로가 증가했느냐 보면은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는 기타라는 항목이 있어요. 기타 항목이 크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항목이 금액이 크면 그게 기타가 아닌데 많은 경우에 기타 쪽으로 그게 나오는 게 있어 가지고 참 인식을 하는데 비용 증가의 이 내용을 인식하는데 정보 이용자들을 좀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공시 내용들이 꽤 있는 게 현실입니다. 2단계 비교는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은 일치를 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제 재고 자산 회계 투명성이 이제 입증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개발이 된 게 개발이라기보다도 더 어떻게 재고자산 매출한가 회계 투명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이제 더 끙끙거리고 연구해 봤을 때 이 WCAI 재고 회전율, 요게 이제 가공비가 배부된 재고 자산들이죠. 이것이 4.8 회전으로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르픈율은 이제 또 이 0.7% 상승을 했죠. 이렇게 이제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경험상 만들어내진 가정이죠. 그래서 이 투명 가정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제품 가격 상승이야 투명성 검증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성 하락은 운영비용 증가가 이제 원인이면을 슬프 손익 내용에서 대부분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원가회계 이 손익보다도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좀 더 경영 실적 내용을 쉽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스루포트에게 매우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팩트 미래 가치라는 것은 이제 제가 개발한 지수인데 이게 34.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상승해야 마땅한데 실적을 뒷받침해 준다면 주가는 이제 하락을 했죠. 매수채권 수금 속도 빨라졌습니다. 이건 자금 부담이 그만큼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얘기인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 또한 좀 빨라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금 속도와 지급 속도의 갭이 계속 있는데 이것은 또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더 빠른 기업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원재료 공급자가 시장 우위에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확보를 위해서는 성금이라도 주고서 구매를 해야 될 그런 업종이라면은 머리를 조아려서라도 우리부터 물건을 달라라고 그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최근까지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아마 그런 형태들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제지 회사이기 때문에 펄프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느냐, 또 이런 생각을 한번 우선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가중 평균은 낼 수가 좀 쉽지는 않고
단순 평균도 내질 않았습니다. 대충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펄프가 7.2% 오르고, 고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폐지류 같은데요. 여기 8.4%.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제품들, 원료들이 5.6% 이렇게 이제 그 상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 가격이 산업용지가 12.8%, 특수용지가 10.3%, 이렇게 이제 더 인상이 된 거로 나오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원재료 가격은 내렸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제품 가격은 크게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제 퍼플 가격이 지금 내렸다라고 하는 그 추정은 상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회사는 이제 매출액과 매입액도 그 공시를 하고 있는데, 매출액에 표기된 금액이 손익계산서 매출액하고 2억 1,7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차이인지는 저는 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이제까지 그 직장 생활의 경험으로 봐서는 어떤 그 관세 환급금에 대한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입액을 그 518억 원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비교 검증할 만한 어떤 이 비교 데이터는 없는 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기업체 할 때마다 재고 자산은 재고액만,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액, 그 다음에 현재 그 재고 자산 평가 손실액, 요 세 가지를 주로 이제 그 공시를 하고 있는데, 흐름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이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료라고 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이제 밑에 원재료를 집어넣는다면은 기초 재고가 얼마 있었고, 그 다음에 매입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사용량이, 그 생산에 투입된 사용량이 얼마다. 이게 이제 비성분의 원재료 사용량 금액하고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재고가 그래서 얼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제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제품 얼마 기초재고 있었는데 생산 얼마 되고 판매 얼마 돼서 출고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여기 이 평가손실 환입액 반영하고 타계정 대체 반영해서 기말재고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줘야 정보 이용자들이 이 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또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그 재고자산의 흐름이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것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50%는 이미 스스로 점검한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한 2년 정도 외부 용역으로 수주를 해서 그 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그 전문가적인 어떤 그 식견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현금 재무 지표에 와서 그 캐펙스 자본적 지출 투자는 8억 6,100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은 뭐 크게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53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0.6%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주가 하락 요인으로 또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채권자한테 130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이,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2%가 됐습니다. 이 50%가 넘으면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경영권 방어선이 50%인데 전년에 조금 넘었다가 이제 더 초과를 해서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기 때문에 이제 그 경영권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또 추가를
차입을 했어야 되는지, 수금 속도도 빨라졌고, 그런데 재고가 증가한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그 FC, FE 주주이익의 현금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익배당인데 이익배당도 하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대금이 이 현금이 나갈 때는 결국은 이제 재고자산이나 또 그 매출 채권에 돈이 잠겨 있다. 그래서 그 이제 돌아가는 그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오로지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130억 원을 추가로 그 차입을 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근본적인 영업 활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최종 FEM 28억 원의 현금을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4.7%로 전년 동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정선은 50%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1.7%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원가 회계 이 사고 방식으로 연말 매출액을 그 예상해 보면은 6,448억 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 경우 그 재고가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정을 일단 했습니다. 그 경우에 그 매출 원가가 5,415억 원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 5,415억 원을 그 예상한 거로 해서 148억 원의 그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선형 예측을 해 봤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납품 거래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단품 거래로 비유해서 얘기를 해보죠. 64만 4,877원의 견적서를 냈는데 고객하고 그 64만 원의 계약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이제 9,929원뿐이 남는 게 없다. 그런데 이제 이대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결산을 하면은 11,329원이 이익이 난다. 왜 이런 경우가 됐냐 그러면은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재고가 5% 증가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 원가가 줍니다. 총 제조 비용이 54만 1,500원인데 이 재고가 증가를 하면은 54만 원으로 줄어버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더 나온 거죠.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그 가정을 해서 예측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풋은 어떻게 그 예측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선형 예측으로 했습니다. 스루풋률의 변동과 그 다음에 그 WCI 재고 회전율의 변동이 있다면 이제 비선형 변동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편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동일하다고 보고 그 원가회계처럼 그러면은 이제 6,425억 원의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손익분기점 함수로 또 계산을 해보면은 운영비용 예상액에서 목표 이익을 더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스루푼율로 나누면은 6,420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A 플랜과 B 플랜이 유사하게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타당한 예측액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적서를 어떤 거래처한테 단품 납품 거래라고 해서 64만 2천 원짜리 견적서를 냈는데 그대로 반영이 돼서 우수리만 떼고 64억 원의 매출이 되면은 스루풋은 아예 애전역에 11,457원으로 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루풋 회계 개념으로 사업 계획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계속 좀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4만 원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더 그 욕심을 좀 더 내보자 해서 그 수르픈율, 그러니까 이제 제품 가격은 더 이상 인상이 될 수 없고 수르픈율은 그대로 가고 재고 회전율만 3.9% 증분해 보자. 예상이 19. 몇 프로였는지 지금 뭐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3.9%만 증가를 해보면은 매출액이 그 68만 9,700원 선에 나타낼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계획 대비 7.4% 더 그 매출을 더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키자 하는 그 요구는 뭐냐 그러면 이 판매 가격하고 이제 분리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판매 가격 올리는 거는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 회전율은 2순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실은 동시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계획 대비 그 7.4% 증가해서 예상 이익은 33,469원. 그러니까 계약 한 11,000원대보다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그 4%더 못 올리겠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33,400원으로 2배 가까이 이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기업 조직 내부에 영업, 생산, 물류 이런 세 개의 조직이 있다 그러면 판매 매출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키는 거를 병행해서 염두에 두고서 생산량 조절도 하고 재고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내부 관리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면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 흐름 관리로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 깨끗한 나라를 통해서 스루프트계의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재고 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